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을 시대별로 찾아가보는 원조 K-팝을 찾아서 부산에 가요. 오늘도 부산 세관박물관 이용득 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우리 부산과 관련된 어떤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부산의 맹소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자면 국제시장이 되겠었는데요. 네, 이곳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 국제시장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시장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외환이 깊은 공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나이롱 양단 호박단 신문이 들어왔어요. 아주머니 나이에는 밤색빛깔 넘버원 숟갈색도 어울립니다. 빛깔 좋고 무늬 좋지요. 요새는 이 빛깔이 유행입니다. 자유부인 되지 말고 옥당자를 많이 낳아서 군문으로 입대시키시오. 일요일날 또 오세요. 주문은 국제시장 정말 좋대요. 이 노래는 김동민 작사, 한복남 작곡으로 된 1956년 항쟁자가 불렀던 저문은 국제시장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스윙 재즈 음악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가수 한복남이 대표로 있던 도미도 레코드에서 발매됐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가요는 우리에게 낯익은 노래가 아닙니다. 네. 그러나 노래 가사는 너무나 친숙한 우리의 시장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6.25 전쟁 이후 부산국제시장의 비밀스러운 모습과 옥동자를 많이 낳아서 군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정부 시책까지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네.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예. 그렇네요.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객 행위가 그려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국제시장의 비밀스러운 모습, 이건 뭔가요? 그러게요. 그건 노래 속에 등장하는 상품이 대개 바다를 건너온 일본 제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 예, 그것도 밀수품이 많았다는 데 사실이죠. 제일 먼저 노래에 등장했던 제품이 나이론 양단이었는데 이것도 일본에서 건너온 제품이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나이론이 본격적으로 생산된 것은 1963년부터입니다. 이 노래가 불려진 것이 1956년이었으니까요. 이 무렵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론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일본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에레어 포기법상 나이론이 아닌 일본식으로 나이롱으로 통했습니다. 그렇죠. 나일론. 네. 그 나일론 하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으로 통한 상품인데 한때는 좀 질기고 값싼 제품으로 이제 인기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나이론은 1935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죠. 두편사에서 나온 합성 섬유를 말합니다. 값싸고 질긴 덕분에 널리 보급되면서 합성 섬유의 대명사로 통했죠. 세계 최초의 나이론 제품은 칫솔이었고요. 네.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제품은 여성용 스타킹이었습니다. 오. 네. 역시 일본에서 건너온 나이론 제품으로서는 여성용 스타킹하고요 양말이 최고의 인기 제품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한때는 인기가 있긴 했지만 사실 가짜 혹은 뭐 싸구려의 대명사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처음엔 그 기적의 상품으로 인기가 있었지만 뒤에는 흡수성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통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으로요 혈이 흐를수록 싸구려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행어가 나이롱 한자, 나이롱 박사, 맞아. 나이롱 선언까지 있었습니다. 예. 특히 나이롱 선언은요 1950년에서 60년대 밀수선을 타기 위해서 급조된 선언이었습니다. 사실은 애국을 오가는 무역선을 타려면은 선언법에 따라서 소정의 교육과 심사를 받은 후에 여권과 같은 기능을 하는 선언 수첩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선언 수첩을 조속 발급받아서 선언 행사를 하는 사람을 나이롱 선언이라 불렀습니다. 나일론 선원들이 그 일본산 나일론 제품을 밀수해 와서 국제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전후 우리나라는 산업 생산 시설이 망가져 있는 데다가요 일반인에게 무역마저도 쉽게 되지 않는 통제 무역 시대였습니다. 특히 일본과는 무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 무역은 힘들었죠.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1954년부터 부산항을 중심으로 할개를 친 밀수가 대마도 이자항에
본거지를 둔 해상 특공대 밀수였습니다. 예. 대부분의 생필품이 이들 나이롱 선원들이 탄 특공대 밀수선에 의해서 밀반입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남해안 일대가 밀수 황금 해역으로서 이들 밀수품이 집화되는 네. 대표적인 시장이 바로 부산국제시장이었습니다. 예, 이게 당시 신문의 만평에서 국제시장을 두고 밀수품 만국 박람회를 방불케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얘기했군요. 맞습니다. 네. 6.25 전쟁 중에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대표적인 물품은요, 피난민이 소지한 어루나 폐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그 밀수품, 그 다음에 미군용품, 유엔 원조 물자와 같은 애국물품이 거래되기 시작했는데요. 전쟁 고아용 구호품을 몰래 빼내서 창선동 일대에서 팔던 케네디 시장이 또 유명했고요. 미군 부대에서 유출된 캔이라든지 식료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부평동 일대의 깡통시장 지금도 있죠. 네. 거기서 그러니까 미국 물품을 파는 시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그 밀수품 카탈로그가 있어가지고요. 무슨 물건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3일 후에 구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국제시장 규모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국제시장의 상권이 주로 부산 원주민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얼마 있지 않아서 이북 출신의 피난민하고요. 피난 온 서울의 큰 상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1952년 초 당시 동아일보에 나온 국제시장 상인 구성을 보면은 고정 점포 1150개 가운데서 70%, 무허가 노점 상가 행상인 90% 이상이 예. 피난민이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 상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밀수품을 취급한다고 휴전 직후인 1953년 11월 25일자 부산일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점포 1300호 가운데 휴업증인 500호를 제외한 800호 가운데서 200호가 밀수품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했고요. 250호는 일부 취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노점상이라든지 행상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나이롱 말고도 다른 밀수품은 많았죠? 예, 초창기 밀수품은 일본에서 건너온 겐직물, 양복지죠. 주로 영국산이 됩니다. 그 화장품류, 그 양산을 비롯한 장신교류, 카메라 바카, 만년필과 같은 생필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나이론 말고도 촉감이 아주 좋은 비단의 일종인 비로도, 그 주로 그 우단이라 부르고 하고요. 네. 그러면 고급스러운 문양이 들어있는 양단, 주로 그 드레스나 넥타이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강택나는 빽빽한 뻣뻣한 그 겐직물이죠. 예. 호박단 등이 들어왔다고 당시 유행하는 상품과 색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부산국제시장은 어떻습니까? 예전만큼 활기를 차지 못하죠. 예. 저무는 국제시장이 아닌 해 뜨는 국제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1950년대 국제시장 전성기의 노래죠. 저무는 국제시장, 항징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산 세관박물관 이용득 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나이롱 양단 호박단 신문에 들어와세요. 아주머니 나이에는 밤새 빛깔 넘버원 숟갈셉도 올립니다. 빛깔 좋고 무늬 좋지요. 요새는 이 빛깔이 유행입니다. 자유부인 되지 말고 옥동자를 많이 나서 군문으로 입대시키시오. 일요일날 또 하세요. 저무는 국제시장 정말 좋대요. 어서 오십시오.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비로도 양단 나이롱 신문에 들어와세요. 아주머니 나이에는 닷돈이면 넘버원 백금 반지 파라솔은
소맥하냐 순금 팔지요. 요새는 그것만이 유행입니다. 자유부인 되지 말고 간호장교 많이 길러 군문으로 입대시키시오. 일요일날 또 하세요.